풀어볼게요. 자, 28번 확률 통계 4전 문제죠. 자, 하나의 주머니와 두 상자 A, B가 있다. 상자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숫자는 4개가 적혀있는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들어있고요. 1, 2, 3, 4 하나씩 적혀있다 이거죠, 4장이. 자,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8개 이상씩 A에 들어있대요. A에 흰 공, 검은 공 8개 이상. B는 비어있어요. 그러면 아마 A에서 B로 옮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해서 다시 주머니에 넣는데 1이 나왔으면 A에서 흰 공 하나. 자, 중요한 게 1이 나왔으면 A에서 흰 공 1개. 2 또는 3이 나왔으면 A에서 흰 공 1개와 검은 공 1개를 피해. 4가 나왔으면 A에서 흰 공 2개와 검은 공 1개. 숫자가 뭐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B에 넣는 공이 좀 달라지죠. 그랬을 때 4번 반복한 후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수가 8개일 때 조건이 붙죠. 어떤 이런 조건에서 어떤 확률을 구해라. 당연히 조건부 확률 문제죠. 자, 4번 반복한 후 8개가 공이 B에 들어있을 때 이런 조건일 때 B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수가 2개일 확률.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문제 내신이나 교과서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형명을 굳이 선생님이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모양이죠. 조건부 확률 중에 뭐 3개 이상의 경우 중에서 하나만이 이제 무리가 해당하는 확률이 되는 이런 식. 그렇죠? 당연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황 이해력도 필요하고요. 경우의 수를 잘 나눠야 되겠죠? 이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과 내가 원하는 상황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되고요. 당연히 계산력도 들어가죠. 확률은 계산이 반드시 들어가요. 분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금 문제에서 제한하는 조건을 먼저 찾아볼까요?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8개일 때예요. 4번을 할 건데 B에 있는 공의 개수가 8개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흰 공을 하나 넣고 흰 공, 검은 공 하나씩 넣고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 넣으면은 한 번 시행을 할 때 요 카드 뽑는 걸 한 번 시행할 때 B의 공은 1개 또는 2개 또는 3개가 들어가죠. 그러면 1개짜리가 4번 나온다고 1개 집어넣는 걸 4번 한다고 8개가 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2개짜리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공 2개 집어넣는 거. 얘를 기준으로 총 몇 번 그렇게 나오면 8개죠, B에? 4번. 4번 다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즉, 4번 다 숫자를 뽑았을 때 2나 3이 나오면, 2 또는 3이 나오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구나. 근데 그게 이 하나만 있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구분을 좀 지을 거예요. A, 첫 번째. 사건 A라고 할 거예요. 자, 사건 A는 2 또는 3, 공을 몇 개 집어넣는 거? A에서 B에 2개 집어넣는 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요걸 사건 A라고 하면요. 자, 이 사건 A는 확률이 뭐가 될까? 상황부터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공이 B에 들어가는 걸 쓰면 2개 들어갈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총 B에 8개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근데 A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있겠어요? 뭐 B라는 사건도 있겠죠. 공이 어떻게 들어가면 8개일까요? 하나에서 3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는 한 번 들어가고 그 대신에 나머지 한 번이 몇 개 들어가면 돼요? 3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이런 경우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되죠? 2개 들어가는 거 한 번도 없고 한 번이 2번 들어가고 3개씩이 2번 들어가라. 이렇게도 있겠죠. 요 3개 말고는 없겠다라는 게 이제 보일 거예요. 얘가 하나 줄어들 때 하나 커진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3가지 상황에 대한 확률을 각각 구해보자 이거죠. 자, PA. A 사건이 일어난 확률. 그것은 우리가 직접 뽑는 건 카드를 뽑는 거잖아요. 확률로는 이제 숫자 카드를 뽑는 걸로 봐야 돼요. 확률로서는 뭐예요? 2 또는 3이 나오는 거죠. 1, 2, 3, 4. 4개 중에서 2개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 자, 저 2 또는 3이 나올 확률 뭐예요? 독립시행이죠. 자, 카드를 뽑고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다면서요. 그럼 매번 똑같은 상황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개, 1, 2, 3, 4 중에서 2 또는 3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독립시행인 거죠. 그런 게 몇 번? 4번. PA는 2분의 1의 4제곱일 거예요. 그렇죠? 자, PB. PB는 하나 뽑는 거. 요거죠, 요거. 위에 황. 1이 나오는 거. 1이 한 번 나오고 2 또는 3이 2번 나오고 4가 한 번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2가 한 번 나오려면 확률이 4분의 1이죠. 2가 2 또는 3이 2번 나오려면 확률이 2분의 1이 2번이죠.
4가 한번 나오려면 4분의 1이 하나 더 붙일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A랑은 상황이 다른 게 어떤 숫자가 먼저 나오는지, 즉 얘네들끼리 배열하는 것마다 상황이 다 다르죠. 그것만큼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앞에 곱해줘야 되죠. 독립시행에서 왜 NCR 곱하기 P의 R제곱 1-P의 n-R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뭐 Q라고도 쓰죠? 요게 왜 붙는 거예요? 이게 몇 번 일어나는지. 자, 이런 확률이 한 번 이런 확률이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몇 번 일어날 수 있는지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저 1, 2, 2, 3, 즉 숫자 1이 나오는 거, 숫자 2 또는 3이 나오는 거, 숫자가 4가 나오는 게 누가 언제 일어날지를 곱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쵸? 그러면 1, 2, 2, 3 사실은 요걸 나열하는 방법일 수만큼이잖아요.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쓰면 되죠. 4팩을 뭘로 나누면 돼요?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되죠. 네, 요게 바로 PB일 거예요. 자, 마지막 PC. PC는요, 한 개를 집어넣는다는 건 숫자 1이 나올 때, 세 개를 집어넣는다는 건 숫자가 4가 나올 때죠. 그러면 4분의 1, 1이 나오는 4분의 1이라는 확률이 2번 나와야 되고, 4가 나오는 4분의 1이 또 2번 나오니까 여기 4분의 1의 4제곱이겠죠. 근데 여기서도 이 공을 하나 집어넣을 때랑 공을 3번 집어넣을 때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끼리 순서가 바뀌면 당연히 다른 경우의 수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게 몇 번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요게 뭐겠어요?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 요거겠죠. 그때 그 조건 안에서 검은 공의 개수가 2일 확률. 검은 공의 개수가 2일라면요. 여기서 검은 공이 하나 들어가고 여기서 검은 공이 하나 들어가요. 즉, 이 경우와 이 경우를 합쳐서 2번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공을 2개 집어넣거나 공을 3개 집어넣는 거죠. 요 선생님이 쓴 표현으로는. 이게 2번 일어나는 걸 봐야 되는데 요건 4번이야. 그러면 이것만 4번 나오니까 검은 공이 4개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얘는 검은 공 한 번 들어가 있대. 근데 얘도 검은 공 한 번 들어가죠. 이건 검은 공이 3개 나온 거야. 요것도 탈락. 얘는 검은 공이 이때 한 번 들어가고 검은 공이 이때 한 번 들어가죠. 아, 너가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조건부 확률 공식으로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내가 제한한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PC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자, PA는 2분의 1의 4제곱이죠. 그러면 16분의 1 좀만 밑에 넣었을까요? 분모 분자 다 분수니까 16분의 1 더하기 자, 요거 계산하면은 4팩을 2팩으로 나누면 12죠. 4, 3 남으니까 12에다가 요거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그럼 3개죠. 4분의 1이 3개인데 하나는 약분할까요? 4 하나 약분하면 3 그래서 16분의 3 더하기 얘는 4를 하나 약분하면 3 곱하기 2가 남죠. 그래서 얘는 16 곱하기 16이거든요. 근데 2 하나 약분해서 16 곱하기 8분의 3 이렇게 쓸게요. 이거 분해. 그죠? 분자는 뭐예요? 요거 그대로 올라가면 되죠. 좀 다시 쓸게요. 좀 휘었네요.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3 더하기 16 곱하기 8분의 3 이렇게 됐었죠. 분자는 뭐예요? 요게 그대로 올라가면 되죠. 16 곱하기 8분의 3. 자, 좀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요. 여기 8 곱하고 8로 바꾸고요. 여기 8 곱하고 8 곱하고요. 그러면 분모는 여기 다 같죠. 그럼 요거 약분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마지막 최종적인 답은 여기에 분자는 요거 3개 더한 거죠. 8 더하기 24 더하기 3 분해. 분자는 3이죠. 이렇게 남겠죠. 이게 얼마냐 이거요? 8하고 24 더하면은 32. 거기다 3 더하니까 35분의 3. 네. 요게 28번의 답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객관식이거든요. 선생님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쓰긴 했는데 네, 4번이죠. 35분의 3. 29번. 나올 게 나왔죠? 경우의 수. 보통 4점짜리 3개 어떻게 나와요? 확률 하나, 경우의 수 하나, 통계 하나. 보통 이렇게 나오죠. 확률 나왔고,
이제 경우의 수가, 보통은 경우의 수가 어려워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30번에 나오고, 통계가 이제 29번에 나오거든요. 28번이나? 근데, 경우의 수가 29번에 나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30번이 아마 통계겠죠. 근데 통계가 어렵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거의 쉽잖아요. 그죠? 아마 29번에 경우의 수를 냈다는 건 확률 통계 자체를 이번에 쉽게 냈다라는 하나의 증거기도 하죠. 자, 한번 풀어보죠. 되게 단순해요, 조건들은. A, B, C, D는 6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때 요걸 만족하는 순서쌍을 찾으는 거죠. 두 가지 정도 해볼게요. 선생님이 실제로 문제 풀 때 풀었던 거와 여러분한테 해설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머리를 써서 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느낀 거는 C와 D는 항상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A도 당연히 CD랑 정해져 있고요. 요거 때문에. B도 CD랑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누구의 순서만 안 정해져 있어요? A, B의 순서만 안 정해져 있죠. 그래서 A, B를 고를 때랑 C, D를 고를 때가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풀었던 방법은요. C가 중간에 껴있으니까 C를 1이라고 두고 푸는 거야. 왜? 어차피 A, B, C, D는 6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 1부터 6까지만 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건 한 번 해보면 거의 똑같은 규칙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하잖아요. 자, C가 1일 때 한번 볼까요? 그때는 A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B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D라는 애는 그냥 1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면 D를 고르는 방법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숫자 6개 남았잖아요. 6개 중에서 그냥 D가 될 애를 하나 고르는 거야. 이게 바로 뭐라고요? D를 고르는 방법이야. D를 고르는 방법. 그쵸? 그리고 A, B를 조금만 오른쪽에 쓸게요. 요거 안 잘리게. D를 고르는 방법이 6C1이에요. 요때는. 자, 그때 A, B를 고르는 방법은 A는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B도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아, A랑 B가 누가 어떻게 더 크고 작을지 모르겠지만 둘 다 1보다 작거나 같아 라는 것 정도는 아는 거죠. 그러면 저 왼쪽에 있는 A, B를 찾는 방법은 뭐겠어요? 얘네 둘이 1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뭐일 수밖에 없어요? 1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그거를 어차피 뒤의 상황과 다 연결하기 위해서 일반화를 해보면 얘네 둘이 고를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예요? 하나. 중에서 몇 개를 골라줘야 돼요? 2개. 그래서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공식처럼 쓰자면 A, B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A랑 같을 수 있잖아요.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고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C가 1일 때부터 먼저 구조를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요거는 당연히 A, B 고르는 거 한 가지죠. 1, 2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D를 고르는 건 1부터 6까지인데요. 그래서 1 곱하기 6이니까 6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C가 2일 때도요. 아마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금방 일반화가 될 거예요. C가 2일 때는 A, B가 2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러면 A, B를 고를 수 있는 숫자는 2개 중에서 중복해서 2개 고르죠. 2파이 2예요. 그쵸, 일반화가 빨리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D를 고르는 방법은 C가 2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즉 5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죠. 1을 못 고르잖아요. 아까보다. 그래서 요건 4 곱하기 5 해서 20이겠죠. 요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잘 찾고 두 번째 것만 빨리 일반화가 되면은 그 뒤에는 그냥 술술 나오죠. 두 번째 거 잘 찾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거 규칙을 잘 정하고 두 번째 걸로 그게 맞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그 다음은 금방 찾죠. 자, C가 3일 땐 뭐겠어요? 3파이. 이게 뭐예요? A, B를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서 중복해서 2개 고르는 거. 곱하기 D 고르는 방법은 3부터 6까지 4개죠.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 이건 9 곱하기 4죠? 36. C가 4일 때는 A, B 고르는 게 4파이. 여기는 3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6 곱하기 3이죠? 48. 5파이 곱하기 2C1이죠. 25 곱하기 2. 50. 마지막 건 뭐예요? 6개 중에서 2개 중복해서 골라서 순서 줄고 1개 중에서 하나. 이게 C가 6일 때잖아요. C가 6이면 D는 6일 수밖에 없죠. 한 가지. A랑 B는 1부터 6까지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 골라서 지들끼리 나열 순서. 36 곱하기 1. 그래서 여기 36. 선생님은 시험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29번에서 원하는 시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일반화만 빨리 되면. 그렇죠? 요거 다 더하면 되죠.
자, 잘 더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더하면 26, 이렇게 더하면 62, 이렇게 더하면 110, 160, 36 더하니까 196. 네, 196. 이게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근데 이제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 문제의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그러니까 딱 문제를 보자마자 드는 생각으로는 이렇게 나열해서 하는 게 제일 먼저 들어요. 하지만 조금 더 문제를 깊게 바라봤으면 시간을 그만큼 투자할 거냐죠. 바라본다면 요런 풀이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요걸 생각해내면 이제 계산이 훨씬 줄어든다는 장점은 있죠. 자, 두 번째 풀이 한번 볼까요? 자, A와 B가 순서가 안 정해져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A와 B의 순서를 정해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A랑 B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구할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요건 항상 그래요. C랑 D 그리고 여기까지. 그러면 A, B 둘 중에 누가 크냐잖아요. 그게 안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나는 정하겠다 이거예요. 특히나 등호를 붙여서. 왜냐?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어있으니까 여기까지 붙여야지 한 방에 뭔가로 쫙 계산이 되죠. 두 번째, B가 더 작을 수도 있죠. 요 경우도 따져줘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항상 요런 거 따질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중복되는 거 제거해 주는 거. 자, 1번과 2번을 세면 될 것 같은데 중복되는 건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세잖아요. 그걸 한번 빼줘야 되겠죠. 그게 뭐겠어요? 여기는 A랑 B랑 A가 더 작거나 같다. 여긴 B가 더 작거나 같다. 중복되는 건 뭐겠어요? 세 번째는? 요거를 빼야 되겠죠. 두 번 세니까 이거. 세 번째 뭐겠어요? A랑 B랑 같은. 요렇게 되는 상황. 이거는 지금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센다. 그러니까 한 번은 빼주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 유형명을 뭐 선생님이 적어놓기로는 만약에 두 번째 방법으로 푼 친구들은 중복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중복되는 거 한 번 빼는 거 있죠? 그걸 잘 좀 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요렇게 나열해서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자, 계산 한번 마무리 해보죠. 요거. 요렇게 하면 좋은 게 계산이 훨씬 빨라지죠. 요거는 어떻게 세겠어요? A, B, C, D 고르는 방법의 수가 6개의 숫자가 있죠, 지금. 그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나열? 4개 나열. 근데 6H상가요? 6파이상가요? 3초. 손이 이거 들고 있어서 좀 이상하네, 픽이. H죠. 왜 그러죠? A, B, C, D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면 돼요? 뽑아주기만 하면 돼요. 누가 누구로 갈지는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4개를 하나만 뽑아볼까요? 야, 1, 2, 6, 3 너네 4개가 뽑혔어 라고 하면은 A가 1일 수밖에 없고요. 요 1번 규칙으로는. B가 2일 수밖에 없고요. C가 6이 아니라 3이어야, 6이 D여야 되고 C가 3이어야 되죠. 이 순서대로 있다고 했으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순서를 줄 수가 없죠.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H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거는 6H3. 6H4. 요것도 뭐겠어요? 6H4겠죠. 똑같으니까. 요 3번은 뭘까요? 한번 빼야 되는 거. 요건 6개의 숫자 중에 중복해서 몇 개를 골라야 되죠? C 하나 고르고 D 하나 고르고 B를 고르는 순간 그거랑 A는 똑같으니까 숫자는 사실 몇 개 고르면 되죠? 3개. A, B 똑같은 거 하나, C 하나, D 하나. 그래서 이건 뭐예요? 6H3이에요. 네, 이렇게 되죠. 공간이 좀 없네요. 여기 좀 쓸게요. 9C4죠, 요거? 9, 8, 7, 6, 4, 3, 2, 1. 4, 2, 8. 이렇게 약분되죠. 3하고 6하고 약분하면 2죠? 9, 7에 63 곱하기 2니까 126. 이렇게 나오나요? 63 곱하기 2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뭐죠? 126이죠. 선생님 좀 많이 잘리네요. 선생님 얼굴 잘 안 보여도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선생님 얼굴 별로 보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 6H4, 얘는 뭐죠? 여기가 쓸까요? 8C3. 8C3은 뭐겠어요?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3일로 나누면 3일이 6이잖아요. 그래서 8 곱하기 7이죠. 56이에요. 아이고, 좁아.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26, 126 더하고 56 빼죠. 그러면 126 더하기 126 마이너스 56. 요거 빼기가 좋겠네요. 1의 자리 똑같으니까 1의 자리 0이잖아. 둘이 빼면 70이죠. 126에다 70 더하면 196. 네.
그래서 여기서 구한 결과와 저기서 구한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두 가지 방법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다 해봐야지 실전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냥 보자마자 C를 정해서 풀면 될 것 같은데 쫙 하든지, 아니면 아 이거 머리 좀만 쓰면 될 것 같은데 경우를 좀 나눠서 중복되는 것만 빼면 되겠는데 하면 이쪽으로도 할 수 있고, 두 가지를 다 해보고 다 연습해봐야 돼요. 경우의 수도. 셀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실전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 하나로 마지막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 되면 반대쪽으로 가볼 수도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계 문제가 나왔죠. 30번. 근데 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아, 최대값? 어디서 많이 보네요. 그쵸? 오, 너 많이 본 친구를 물어보는구나. 어렵지 않아. 자신 있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자, 뭐 문제를 보니까 X라는 정규분포,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요. 평균 1이고 표준 편차가 T예요. 근데 이런 부등식을 하나 줬죠. 요걸 만족하는 뭔가 X에 대한 상황을 이해를 하면 뭔가 T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T가 어디쯤 있다. 특히나 여기에 주목해야 되죠. 확률을 구했는데 2분의 1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그거는 뭔가 절반, 가운데랑 뭔가 의미가 있을 거고. 자,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T는 양수라고 정해줬죠. 양수에 대해서 P, 요거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문제 풀기 전에 그냥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 어떤 내용이다가 떠올라야 되는데 한번 좀 볼까요? 이걸 보는 순간 어때야 돼요? 정규분포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종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구간의 길이가 정해져 있다면, 그죠? 구간이 바뀐다면은 모르겠지만 그 변수에 대해서 구간이 만약에 정해져 있어. 구간의 길이가 2야. 구간의 길이가 4야. 그렇다면 우리가 평균에서 제일 자리를 많이 잡게 주는 게 좋죠. 만약에 구간의 길이가 2야. 그럼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왼쪽이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죠.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 내용까지 머릿속에서 딱 보자마자 딱 스쳐 지나간다면 이 문제 푸는데 정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요 부등식을 먼저 한번 해결해보죠. 요 부등식.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인지. 자, X가 OT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이 2분의 1. 근데 X는 정규분포라 그랬으니까 요 종 모양의 곡선이 되는데 평균이 얼마라고 그랬죠?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 여기 가운데가 1이야. 제일 높은 곳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X가 OT보다 작거나 같다. OT가 이제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OT가 여기 어딘가 있는데 OT보다 작거나 같다. 즉 OT를 기준으로 X축하고 둘러싸인 왼쪽 넓이를 구했을 때 2분의 1보다 크대요. 2분의 1이 절반이잖아요. 확률에서. 그러니까 이만큼이 2분의 1이란 말이야. 왼쪽으로 우리가 넓이를 구한다면, 뭐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한다면. 근데 이거보다 크대요. 그러면 넓이가 더 오른쪽도 잡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OT보다 작거나 같다를 넓이를 구했을 때 그 말은 OT가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아, OT가 뭐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된다? 1보다 오른쪽. 또는 같거나 2분의 1이어도 되니까. 아, 또 OT 1보다 크거나 같다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OT가 너가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어.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걔보다 왼쪽을 바라보면 평균을 지나쳐서 잡기 때문에 넓이가 절반보다 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건 T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알수 있게. T의 범위를 정해주는 거네요. 저 부등식에서. 자, 이제 구하라는 바를 좀 보죠. 요거의 최대값. 그러면 아까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프리뷰에서 봤지만 저게 평균을 기준으로 구간을 많이 잡아먹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표준화를 해봅시다. X에 대한 정규분포식이 있으니까. 자, 평균 1 빼면은 상수항 다 사라지죠? T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요.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T-1이죠. T로 나누면. Z. Z로 바꿔야 돼요. 표준화하고 나면. T 플러스 1. 이렇게. 아, 문제에서 물어보는 확률은 이거구나. 자, 그런데 너는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너는 Z야, 정체가. 표준 정규 분포야. 그럼 너는 평균이 이제 1이 아니라 평균이 0이야. 그런데 구간의 길이가 딱 얼마예요? 2예요. 아, 올해 수능 이제 문제 내셨던 교수님들이 2를 되게 좋아하죠. 구간 길이 2짜리 정말 많이 나오죠, 지금. 정수도 2차이였고. 구간의 길이 2짜리로 잡으래. 넓이가 최대야. 그러면은 프리뷰가 어느 정도 된 친구들, 지금까지 문제 풀었던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너
평균을 기준으로 딱 이만큼 잡아버리면 넓이가 최대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그냥 쉽지만은 않은 게 t가 항상 내가 잡고 싶은 대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대로 잡아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넓이가 최대이고 싶어서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 한 칸, 오른쪽 한 칸이잖아요. 그 말은 t가 0일 때야. t가 0이면 이렇게 잡아서 넓이가 최대란 말이야. 근데 t가 아무거나 조건이 없을 때나 내가 잡고 싶은 대로 잡는 거지 지금 t는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 말은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이라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어쨌든 좀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잡아봅시다. 이 정도. 이렇게 구간의 길이짜리.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서 이렇게 잡는다고 쳐보세요. 넓이가 어떻게 돼요?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넓이가 최대이기 위해서, 확률이 최대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 내용은 똑같아요. 평균 쪽에서 많이 넓이를 잡아먹어야 돼. 근데 t가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오른쪽으로 조금 가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넓이가 최대이려면 어쨌든 완벽하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은 아니어도 평균 쪽에 가장 많이 붙어서 길이가 2짜리여야 된다 이거죠. 구간의 길이가. 그럼 당연히 t가 얼마일 때겠어요? 5분의 1일 때죠. 5분의 1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둘러싸인 부분은 평균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넓이가 더 멀어진다 이거야. 그쵸? 그래서 t가 5분의 1일 때 요 넓이. 이 정도.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잡을 수 있는 넓이의 최대다 이거야. t가 5분의 1보다 크잖아요. 더 오른쪽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t를 이쯤으로 잡잖아요. 그럼 넓이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 노란색보다는 파란색이 훨씬 더 넓이가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t가 5분의 1일 때가 요 확률의 최대다. 자, t가 5분의 1일 때는 5분의 1이 이제 요 정규분포표를 표준 정규분포표를 읽으려면 소수로 고치는 게 좋죠. 0.2니까 빼면 0.8 마이너스 0.8 z 1.2 이렇게 되죠. 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표준 정규분포는 항상 0부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0.8부터는 0부터 0.8까지랑 1.2부터는 0부터 1.2까지랑 그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선생님 요거 더 분리 안 해도 되죠? 할까요? 너무 쉬우니까. 30번이 너무 쉬우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예의상 써주죠. 자, z가 0.8까지 요거 하고 0부터 z가 1.2까지 이 두 개를 더하면 되겠다 이거죠. 왜 마이너스 0.8부터 0까지가 이거죠? 표준 정규분포표는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그렇게 구하잖아요. 자, 이건 표를 읽어야 되겠죠? 0.8까지는 0.288 얘는 0.385 288하고 385 더하라는 거죠. 이거 더하기 잘해야 돼요? 맨날 여러분한테 잘하라 그러네. 선생님이 맨날 들리면서. 자, 0.673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K예요. 문제에서 말하는 K. 자, 최종적인 물음은 뭐예요? 1000K죠? 정수로 고쳐서 쓰라는 거죠. 답은 정수로 쓸 수 있으니까. 소수점 3개 없으니까 673. 그래서 30번의 최종적인 답은 673. 30번은 어때요? 쉽죠. 할만하죠. 할만해요. 절대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 정도만이라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거에다가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문제들, 그때 배웠던 개념을 발전시키는 문제들을 좀 더 풀어보면 수능에서도 충분히 잘 볼 수 있어요. 확통 선택하는 친구들은 문과 계열 이제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확통에 너무 쫄 필요 없어요. 수능에서 많이 어렵게 안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내용 보면은 정규분포의 성질을 알아야 되고요. 정규분포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표준화하고 이런 것도. 그리고 정규분포의 성질이라고 쓴 건 정규분포 곡선이 평균의 대칭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죠. 확률의 최대값. 최대값 요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최대값 나온 순간 여러분이 딱 저 문제를 읽는 순간 얘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으면 넓이가 최대야.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야지 문제를 보자마자 팍팍팍 풀 수 있어요.